선생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 키워드 교육학 요 카드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2학년도 중등임용 시험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. 여기서 이제 송교사하고 김교사에 대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됩니다. 출제가 된 영역들은 교육과정, 교사학습이론, 그 다음에 교육평가, 교육행정까지 네 영역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어떤 영역에서 나왔는지를 선생님들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카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에 출제가 됐는지를 알고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. 일단 문제상에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에 대한 의의 두 가지,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보는 순간 우리는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을 생각해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송교사가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두 가지 제시, 진단평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진단평가에 대한 카드를 하나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 기준 두 가지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가 기준 세 가지를 좀 카드로 가져와 보면 교준 지향 평가, 목표 지향 평가, 성장 능력 노력 평가 같은 평가의 종류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하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.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 전략 두 가지 제시죠. 그래서 교수 전략이 문제상에 뒷각캐리 모형이 적용이 된다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. 그럼 뒷각캐리 교수 설계 모형을 하나 카드를 가져오고, 그 다음에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약간 오픈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좀 썰을 좀 잘 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김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의 연수 종류 한 가지, 제가 볼 때는 전학공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좀 풀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,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학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. 컨설팅 장학이라든가 멘토링 장학, 동료 장학 같은 장학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진단평가와 타일러까지 해서 요거를 먼저 시험 문제를 딱 받으시면 이렇게 뽑아내시는 게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목적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줘야지만이 점수가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셨으면 요거를 뽑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이제 내용들을 쭉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. 그 안에 있는 키워드라든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휘들, 단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어붙이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. 사실 논술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뭐 논술에서 뭐 어휘력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동창성, 창의력 이런 것들을 시험 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막 되게 막 감동적이고 뭐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논술을 쓴다고 해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자, 첫 번째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수직적 연계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수직적 연계성에 대한 타일러의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전 학습의 내용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, 그걸 통해서 그게 이제 선행 학습의 역할이 되고 그걸로 이제 학습이 뭐 증대된다 라든가 아니면 계속적인 수업을 통해서 뭐 학습이 강화된다 라든가 이런 의 두 가지를 이 중에서 그냥 골라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? 뭐 그리고 선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,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학습 경험의 조직에 대한 계속성이라든가 계열성, 뭐 아니면 통합성 이런 것들을 잘 엮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. 뭐 쓰는 내용까지 제가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. 그래서 이걸 잘 버무려가지고 쓰시면 높은 점수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단평가 되겠네요.
관점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두 가지, 진단 평가에 대한 설명을 딱 보시고 요거 가지고 이제 실행 방안, 그러니까 진단 평가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진단 평가를 하자, 어떤 것들을 위주로 실행을 하자라는 것들을 내용을 보고 쭉 이제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학습을 할 때 키워드를 보고 여기서 생각나는 것들 몇 가지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말로 하면서 요 카드를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.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그 많은 내용들은 기본서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강의들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. 요 카드만 가지고는 사실 논술형 시험을 쓰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기는 해요. 물론 이제 키워드만 잘 붙여서 쓰면 뭐 큰 감점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,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평가의 결과에 이제 해석 두 가지를 적으면 되는데, 이제 규준 평가라든가, 목표 지향 평가라든가, 아니면 성장 능력 노력 평가와 관련해서, 좀 이유와 함께 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진단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진단 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진단하게 되죠. 진단하게 되고 나서, 이제 그걸 통해서 상대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성장과 능력 노력 평가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두 가지를 각각 이유와 함께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사실은 아시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, 자,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예문상의 디카캐리 모형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반영이 됐죠. 그래서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개발해야 될 교수 전략 두 가지. 디카캐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구 분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총괄까지 총 9개 정도의 이제 그 단계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뭐 교수 분석과 학습자 분석은 이제 같은 단계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, 뭐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총괄하는 이제 총괄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7단계 정도가 되겠네요. 자, 이 중에서 이제 교실 수업을 위해서 어떤 걸 어떻게 교수 전략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중에서 고르셔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좀 썰을 푸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수록할 수는 없지만 뭐 학습자 환경을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수행 목표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내용들을 살짝 한 줄 정도씩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?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요즘에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그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뭐 패들렛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줌의 무슨 뭐 어떤 뭐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이랑 좀 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수업을 통해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기간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셨겠지만 또 기간제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사실 이제 대학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원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들을 많이 이제 해보셨을 거예요. 이제 지난 코로나 이제 비대면 수업들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고립감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 입장에서 쓰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김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한 가지. 제가 볼 때는 이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.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수업을 개방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성찰하고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통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나 뽑아봤고요. 그다음에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이제 장학이 있죠. 그래서 종로 장학, 멘토링 장학, 컨설팅 장학, 뭐 이런 여러 가지 장학에 대한 활용 방안들을 좀 뽑으셔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어붙이기 식으로 쭉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본문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. 사실
본문까지는 이제 요 카드에 있는 내용들 쭉 이어서 쓰시면 뭐 글이야 뭐 잘 썼든 못 썼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, 서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작성을 저는 합니다.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, 교육학의 문제들은 결국에는 지금 교육 환경 속에서, 지금의 교육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하고, 또는 선생들이 어떻게 변화하고, 학교가 어떻게 변화해서 좀 더 나은 학습의 환경을 만들자, 또는 나은 교육을 실현하자라는 내용들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서론에다가 무조건 이렇게 씁니다. 뭐라고 쓰냐면, 기존의 학교 교육은 이거부터 무조건 써요. 그래서 기존의 학교 교육은 다 획일적이고 입시 위주의 강의식 수업 위주의 수업들이 진행을 했다면, 지금의 학교 교육은 뭐 학생들의 다면적인 그 형성과, 그리고 학생 개개인별로 그 맞춤형 교육의 실현이라든가, 아니면 학생들의 개성을 담은, 창의력을 담은, 독창성을 담은 어떤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협동학습이나 뭐 이런 교육의 변천을 통해서, 변화를 통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가꾸자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, 기존에 있던 그런 학습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로 바꿔야 가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다라고 서론에는 무조건 씁니다. 어떤 문제든지 간에 거의 8, 90%는 다 여기에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,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과정, 그 다음에 교사학습이론, 그다음에 교육평가, 행정의 관점에서 논해보려고 한다라고 서론을 간략하게 쓰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교육학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이 키워드 교육학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, 많은 활용 바랍니다. 그래서 좀 그 교육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논술형 문제이기는 하지만, 이거를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 교육학이 여러분들의 그 교육학 점수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, 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핸드메이드로 한 장 한 장 다 만든 내용이다 보니까 뭐 따로 이제 출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. 뭐 앞으로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뭐 출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,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, 한정된 수량만 이제 일단은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,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카페 활용하시고, 그 다음에 구매 링크 활용하셔서 구매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